지금 뭐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던 분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쌍카라 대통령 밑에서 쌍카라에 거기 뭐 나오면 쌍카라가 막스주의 어쩌고 하는데 사실을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방식의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바로 이 쌍카라 대통령의 사례를 보고서 국기본이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주신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국기본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상찬한 게 아니에요. 사례가 있어요. 아프리카 쌍카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한국의 찌라시들, 좌익파시오 찌라시들은 쌍카라는 무슨 뭐 쿠바 뭐 어쩌고 뭐 막스주의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 이게 날조된 거죠. 좌익파시오들은 박정희 대통령 칭찬 안 해. 좌익파시오니까. 반쪽 일성, 반쪽 정은, 이런 애들은 없는 거 뻥튀기해서 칭찬하는 반면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조차도 안 해요. 그게 좌익파시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박정희 대통령은 진정한 혁명가다. 대를 이어 대한민국에서 혁명하신 분이죠. 아버지는 동학혁명,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참고하시고요. 김구 선생과 같이 했죠.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과 함께한 그다음 김종필 풍운하 김종필 선생, 박정희 대통령이 세 분께서 5월 혁명을 주도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김구 선생 아드님 김신 장군. 그래서 반쪽 미당 애들이 김신 장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녀령 신년사. 성녀령이 밀리터리일지도 인드라 영향 받았어. 그럴까요? 알 수 없고. 혹시 하면 테네님이죠. 이렇게 항모전단처럼 함께 누벼야. 그다음에 중국발 입국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이 다 박수치고 있죠. 아주 단호한 조치. 문전비하고 딱 대별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반쪽 미당 지지자 애들도 댓글을 한 번을 못 달아. 이거만큼은 마치 그 반쪽 미당 지지에도 자기 자녀가 정교조 교사면 반대하는 것처럼 요 문제만큼은 여야의 대다수 시민들이 다 지지해요. 아무리 반쪽 미당 지지해도 지네들이 알거든. 여론조사야 에서야 당연히 문전비 때가 방역을 잘했고 성녀령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로는 찍겠지만 니네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금 문전비하고 성녀령의 이 방역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하고 있어. 그 얘기만 하고 싶고 넘어가고. 신경 안 써요.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추세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이제 넘어가고요. 서해 중국. 그 다음에 인드라가 이제 뭐 김은 작가하고 국립진주박물관 병자론에 대해서 진주박물관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뭐 그래요. 김은하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죠. 칼의 노래인가? 이수인 장군. 이번에는 병자호란. 또 이걸로 병자호란으로 또 드라마 한 편 나오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은 작가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은 작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진 않아. 근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은 작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김관진 국방장관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런 게 국방 힘들어. 근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 보통 국기본이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인드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오늘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국위원이 직접 임명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인드라가. 그 당시. 그래서, 뭐, 김관진 대통령 후보. 이렇게까지. 김관진, 예, 반쪽 정원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예, 정말, 예, 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좋아합니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지난 방송에 얘기했더니까 생략하고요. VOA나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우스 모닝 차이나 쪽에서도 언급할 만큼 미국과 중국에서 다 언급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VOA, 그 다음에 이제 방위청에서 이제 한 것도 있고, 우주발사체. 그 다음에 어전 북핵 대응을 위한 성렬형의 핵전략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인드라가 볼 때는 미국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있었다. 사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런 경우에 뭐죠? 이런 부분에서는 김성환, 이분을 기억하시라 이거죠. 이 김성환 라인을 통해서 이든영 미국 국무부 라인과 충분히 그 다음에 이든영 백악관 라인과 협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사실 이거 이든영한테 고마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핵실험해야 될 거 아니야. 난리가 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핵실험하는 거 반대한 사람이에요. 핵실험 안 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날로 먹는 건데, 날로 먹는 거예요. 이 기획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날로 먹는 거야. 주변국에게 비판 하나도 안 받고, 한국이 핵 개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핵 경험을 해. 이거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한국 불가피하게 한국이 핵무장한다? 그러면 그것을 앞당기는 거예요. 공기단축처럼 잠재력을 높이는 거죠. 핵 관련해서 기획과 훈련 그런 같은 게 같이 한다잖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든영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동안의 억지 전략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제가 볼 때 특혜를 준 거예요. 국유본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마치 과거에 일본에게 그 정보 기술을 공유하던 것처럼 한국은 사실상 이제 오코드 국가다. 이런 면에서 군사 전략 부분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한미 간의 혈맹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한개님께서 잘 얘기하시겠죠. 그랬더니 KBS에서 고려 거란정계 때 사극한다네요. 조선 사극 지겨운데 정권 교체니 사극도 변하네요. 당연하죠. 근데 저는 과거에는 그 사극이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는 지상파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상파에서 사극을 해도 시청률이 얼마 안 나와요.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 유튜브가 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도깨비처럼 이렇게 다른 그 방송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예전에는요, 뭐 야인 시대 같은 거 하잖아요. 태조왕건 이런 거 하면은, 태조왕건 같은 게 하게 되면은 차가 안 다녔어요. 뜸하고 전화도 없고 그냥 오로지 다들 TV 앞에 모여가지고 시청률 막 40% 돌파하고 막 그래. 지금 뭐 5%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 판인데,
1% 넘으면 다인가? 약간 뭐 그래서 예전과 같은 영향력은 발휘하기 힘들다. 그리고 인드라가 안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하이라이트 보면 뭐 좀 뜨면은 인드라가 하이라이트만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그 좀 뜨면.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 네, 새로운 미디어 실험돼서 넷플릭스에서 그보다는 이제 KBS나 이제 SBS 이런 데보다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1위를 먹었다. 이게 파급효과가 크다 이거죠. 예. 아마존이나 애플 TV, 디즈니 뭐 이런 넷플릭스 같은 데서 1위 먹은 한국 드라마 이게 오히려 먹힌다. 지금은 그게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들아 강조하는 것은 성렬형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세계화 시대다. 세계에서 1등 해야 된다. 국내에서 시청률 1등 해봐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세계에서 1등 해야 된다. 그럼 넷플릭스 같은 데서 사극으로 찍었는데 1위 먹는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김훈의 병자호란, 남한산성 이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찍었는데 전 세계 1위를 먹었다. 이게 이제 대박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식이라는 거죠. KBS나 SBS 같은 데서 시청률 1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안 들어와요. 이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유촉새 인드라가 있죠. 강준만 선생과 인드라의 공통점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반쪽노면 좌파시어 반쪽노면과 문전비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좌파 강준만 선생, 자유파 인드라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반쪽노면 좌파시어 반쪽노면 좌파시어 문전비를 싫어한다.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네요. 강준만 선생, 자유좌파 강준만 선생과 자유파 인드라의 공통점 세 번째는 둘 다 똑같이 유촉새를 싫어한다. 유촉새가 그렇게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반대했거든요. 얘가. 그때 강준만 선생과 인드라가 공동정선을 피면서 유촉새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간에 이 유촉새에 대해서 뭐 인드라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가 근데 인성이 글르네요. 서울대 프락치 사건 보세요. 멀쩡한 시민을 뚝 패내요. 파시스트인 거 파시스트. 유촉새는 파시스트예요. 멀쩡한 애를 저렇게 프락치로 만들어서 뚝 팰 수 있어요.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습니다. 유촉새. 이런 애들 정리해야 돼요. 저는 이건 근데 유촉새 같은 경우는 국기본이 신경을 쓸 만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국기본 차원이 아니고 유촉새가 정리되려면 이거는 성렬형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라고 했어요. 국기본이 유촉새 정도 애들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국교 입장에서는 듣보잡이거든요. 유촉새가. 그래서 이거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에서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국기본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거는 문전비, 그 다음에 쥐명이, 조국 이 세 가지지 유촉새까지는 유촉새는 듣보잡이에요. 보시면 되고 대통령이 사극으로 세계의 눈을 사로잡으셨을까요? 알 수 없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세계 1위 먹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는 뭐 가능성을 잘 만들면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아마 그 인기가 있었던 바이킹 같은 거 인기가 있었잖아요. 잘 만들면 연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빠찡고 굉장히 내셔널리즘적인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거뒀잖아요. 국기본이 유통을 책임지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잘 만들면 돼. 단서 조건. 무조건 국용이 밀어주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네, 이슈가 되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작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감독 연출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워싱턴 톡 이번에 우리 스콧 스나이더가 빠진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워싱턴 톡 북한 국방력 강화 박차 아주 대박이었어요. 대박 방송. 우리 조은정 변호사 여전히 직진 네. 그냥 네. 과감한 직진 질문 줬고요. 마커스 갈로스카스 약간 이름으로 치면 약간 그리스계 요런 이름 스타일이 약간 그리스계고 생긴 것도 약간 그리스 스타일. 네. 애슬레틱 하우스 선임연구원 애슬레틱 하우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유우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로버트 게이츠에 대해서는 또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죠. 넘어가고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그 브레진스키 밑에서 열심히 일했고 국방장관 이분은 이분 내가 소개를 안 했네. 어디 갔지? 빠졌네.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도 아주 얘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이번 워싱턴 톡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잘 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나는 이제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VOA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드라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 방송은 필청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성렬영 정부와 국힘당에서 VOA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안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보는 그러한 것이라면 굳이 이분께서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스콧 스나이더는 누구를 대변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죠. 이분은 자신의 개인 의견을 내놓지만 VOA 방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접 오해하면서 시청을 하고 있죠. 그게 또 VOA가 주는 매력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렬영 정부 들어서서 인드라가 하도 강조하니까 VOA 워싱턴 톡의 비중이 커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커진 걸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워싱턴 톡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인드라가 이렇게 스포일링 하는 것들과 상관없이 이런 맥락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은정 직구 미국 정보당국이 실제로 반쪽 정원의 식사 메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야,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조은정 변호사, 조은정 앵커가 아니면 누가 질문할 수 있어? 미국 정보당국이 반쪽 정원의 식사 메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한테 묻는다면 인드라 얘기하잖아. 그렇다. 식사 메뉴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미국의 소리니까 노코멘트 한 거죠. 이럴 때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럴 리는 없죠.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조은정 앵커가 직구를 딱 놨는데 답변하시는 분께서 점잖게 시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시인도 유명한 태도잖아요. 시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식사 메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고. 그다음 백리전 TV.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영님 여론조사 뽀개기. 지명 리스크로 반정비당 지지율 추락.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그 한길리서치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그 샘플링 가중치를 지나치게 그 여당 편향이에요. 그래서 한길리서치 요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지난 문전비 때도 한길리서치가 샘플링 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문전비 좀 취향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분포. 그래서 정규분포로 본다면은 인드라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 걔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얘는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애들이고, 저 매주 꾸준하게 하는 애들이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잖아요. 두 개만 보면 돼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뭐 공정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것도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도 인드라 강조했죠. 여론조사에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니만큼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한국의 영세, 정치 영세 그 여론조사 근로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국민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고 보다 정확한 객관적인 여론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아무도 신뢰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추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나? 변호방식 그런 좌우익 파쇼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응? 여론조사를 제대로 했냐? 샘플링을 제대로 했냐? 가중치를 제대로 뒀냐? 전화조사 제대로 했냐? 면접조사 제대로 했냐? 문구가 정확하냐? 돈은 누구한테 처먹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야 돼. 감사가 없어. 감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업해야 돼요.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화되면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죠. 문항 하나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처럼 해야죠. 그럼 공기업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 같으면 안 돼요. 그냥 경고만 때리는, 이걸 발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좌익파쇼 찌라시들이 이런 걸 발표하면 끝인데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됩니까? 국민들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한국 여론조사. 물론 지금 문전비식으로 한 다음에 현재 성혜령 지지율은 75%입니다. 내가 강조했죠? 75%예요. 문전비식으로 하면. 12시 55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